스토킹 사건이군요. 네, 일단 두 사람의 만남은요, 이 50대 여성은 남편이랑 사별을 한 상태였습니다. 그러다가 인력사무소장인 60대 남성을 알게 됐고, 지난 2019년 11월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남성이 운영하던 인력사무소가 좀 불법이었어서 운영이 정지되게 됐습니다. 상황이 어렵다면서 이 남성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서 나도 같이 살고 싶다,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. 여성은 처음에는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지낼 곳도 좀 알아봐주고 이 인력사무소도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줬었는데 그 사업장도 얼마 안 가서 다시 접게 됐다는 겁니다. 여기에 더해서 월세 낼 돈도 없어지니까 결국 이 여성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동거가 시작이 됐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동거 시작일부터 이 남성은 경제활동을 일절 안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남성의 빚도 여성이 갚았는데 생활비도 여성 카드로 썼습니다. 그러면서 불화가 시작이 됐는데요. 여기에 더해서 이 여성에게는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아들도 있었습니다. 이 남성이 동거하는 동안 이 아들에게도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고 이 참다 못해서 이 여성이 동거 2년째 됐을 때 이제 우리 관계 정리하자라고 통보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 남성은 그럴 때마다요. 나 나갈 수 없다. 이 집에서 나갈 수 없다. 라면서 버텼다는 겁니다. 진짜 남의 집에 기어 들어와가지고 지금 못 나간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사실 그 어정쩡한 상황, 사실 굉장히 견디기 힘들 상황인데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한 집에서 방은 따로 쓰면서 그냥 말 한마디 없이 지냈던 겁니다. 그런데 그러다가 결정적인 상황이 이 초등학교 아이 앞에서까지도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니까 이 여성이 도저히 안 되겠다, 이제 결별하자라고 했더니 더 심한 폭력이 있었던 거죠. 폭력을 저지른 것은 물론 뭐 흉기로 너 해치겠다, 심지어는 뭐 다른 남자가 생겨서 이러는 거 아니냐, 이런 주장을 했고요. 여성이 잘 보이지 않고 연락이 안 닿으면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에게까지 너네 엄마 어디 갔냐라고 이렇게 쫓았던 겁니다. 그래서 어떤 황당한 일이 벌어졌냐면 자녀를 걱정한 여성이 자기 집 놔두고 자기가 도망을 나왔어요, 아들과 함께. 내 집에서 못 살고. 예, 본인이 쫓겨난 거예요, 사실. 야, 자, 그렇게 이 남성은 집요한 스토킹 행각을 하면서요, 황당무계한 얘기도 했습니다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우리 사실혼이잖아. 자, 내가 네 서방이다. 어디 나한테 대드냐. 뭐 이런 얘기인가요, 이거? 그렇습니다. 이 남성이 황당한 요구를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1년 이상 동거했기 때문에 사실혼이다. 그러니까는 모든 재산은 우리 공동재산이다. 그러니까 당신 트랙터하고 재산 일부를 내놔라고 요구를 했어요. 황당한 요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남성이 알다시피 폭력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무섭게 됐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트랙터 내놔라, 돈 달라 하니까 여성이 같이 못 살고 집을 나갔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성 혼자서 넉 달 동안 집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 후에 여성이 이제 자녀들 데려가서 그 집에 있는 그 짐을 꺼내 올려고 가방을 가져갔거든요. 그런데 문도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. 짐도 못 꺼냈죠. 그리고 차로 미행도 하고 또 여성이 자꾸만 귀찮게 하니까 그 수신 차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차단을 했더니 다른 전화로 욕설을 계속 한 거예요. 전화해가지고. 그러니까 여성이 참지를 못하고 스토킹 범죄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. 스토킹 범죄로 신고를 하니까 법원에서는 당연히 접근 금지 명령을 남성에게 내렸던 것이죠. 자, 이렇게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려진 건데, 아니 그러면은 내 집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, 이 피해 여성은. 그렇죠. 경찰은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.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 남자에게 당신 이 집에 살면 안 돼요. 그렇죠. 지금 이 집에 살지 말고 나가세요. 이러니까 남성이 뻔뻔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저 그 집에 안 살고 있어요.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경찰은 그 피해 여성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. 남성이 그 집에 안 살고 있으니 편하실 때 가시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.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전했는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. 초등학교 아이가 존재를 해서 이제 결국 그 계약 때문에 아이의 짐을 챙기러 혼자 집에 가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남성 그 집에 점령하고 있었는 겁니다. 그 남성에 감금당하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라고 합니다. 자, 경찰이 안심하라는 얘기를 듣고 그 초등학생 아들의 짐을 챙기러 혼자 이 피해 여성이 내 집에 갔다가 감금을 당했습니다. 자,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당시 상황을 진술했는데요. 잠깐 들어보시죠. 머리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어. 머리를 여기를 잡고 끌고 들어가면서 그 옆에 신발장에서 망치를 찾아서 들었어. 이렇게 넌 X인데 죽었다고. 넌 오늘 죽어야 된다고. 그리고 지금 경찰이 오면 저 일일이 신고했다고 생각했나 봐요. 지금 경찰이 오면 그 순간 너는 죽는 거야. 그 순간 너는
그때부터 이제 막 찢기 시작하는 거예요, 저를. 죽어 이러면서 때려. 지금 이 상황이 형사님 앞에서 실제 진술을 하는 피해자 진술을 하는 그 상황을 녹음을 하신 것 같은데, 자 그러면 혼자 내 집에 가서 짐을 챙기려고 들어갔다가 그 인간을 딱 만난 거잖아요. 그러면 진짜 1대1 상황 아닙니까? 이거? 네, 맞습니다. 저희 제작진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 피해 여성 딸의 얘기를 좀 더 들어봤는데요. 이 딸이 엄마로부터 전화를 받았답니다. 그 집에 짐을 챙기러 간다고 엄마가, 그러니까 피해 여성이 얘기를 하길래 혹시나 그 집안에 그 남자 있는 것 같으면 절대 들어가지 말고 그렇죠. 돌아 나오라고 신신당부를 딸이 했던 겁니다. 음. 그런데 이 걱정대로 이 사건이 나고야 말았습니다. 이 엄마가 이 사건 당일에 피해 여성이 집 앞에 차를 세우니까요. 이 남성이 바로 뛰쳐나와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이 머리를 때려야 티가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둔기 등을 이용해서 머리 위주로 공격을 했다고 하고요. 그러니까 이 딸 입장에선 엄마가 집에 간 건 아는데 그 뒤로 전화도 안 받고 짐 챙기러 갔다기에는 시간도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한 마음에 이 남편한테 한번 당신이 가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이 피해 여성이 자신의 이 사위로부터 이 사위에게 이 구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사위가 도착을 했을 와, 때요. 저거 보세요. 예, 당시에 문이 다 잠겨 있어서 저렇게 발이랑 주먹 같은 것들로 문이란 문은 다 부수고 구조를 해야 했고요.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. 사위가 딸의 그 얘기를 듣고 갔으니 정말 망정이지. 자, 팀장님. 그 피해 여성분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? 맞습니다. 피해자 딸의 진술에 의하게 되면은 전치 6조 상해를 입었는데요.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두부 손상이 심하고요. 두부가 다 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. 그러기도 하고 봉합 수술도 3군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폐에 피가 차가지고 갈비뼈가 3개가 부러졌다고 한다면 온몸에 멍투성이고 이 정도면 거의 살인 미수 정도인데 어찌됐든 이 피해자는 수술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요. 그 남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해가지고 기소가 됐습니다.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부에는 반성문을 많이 냈던 모양이에요. 그리고 합의가 안 되니까 공탁까지도 걸어놔가지고 자기 죄를 좀 면해보려고 하는 중입니다. 예. 자, 이 피해자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한테 좀 하실 말씀이 많다고 합니다. 이 피해자 따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. 이제 그 아저씨가 나타날 때마다 이제 계속 신고를 했는데, 그때도 뭐 이래서 아니고 저래서 아니고 해서 신고한 게 5번 정도 돼요. 그런데 단 하나도 신변보호에 관련돼서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세요. 뭐 저희 보고 대화를 해봐라 이걸로는 뭘 신고, 신고조차도 잘 안 받아주시고 진짜 귀찮은 듯이 대처를 해주시는데 정말 화가 너무 많이 났었어요. 그때 당시에. 그러니까 별다른 조치, 5번의 신고가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라는 주장이시네요. 근데 참 잘 이해가 안 가는 게요. 물론 저희도 이제 스토킹 관련해서 뭐 상담 같은 거 할 때 증거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합니다.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게 정말로 그런 일을 겪었는지 안 겪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. 하지만 지금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나왔을 정도로 이렇게 뭐 스토킹을 당하고 있던 게 좀 비교적 명백해 보이고, 신고가 5차례가 들어가면 이게 허위 사실로 해서 공무집행 방해한 게 아닌 한은 뭔가 실제로 찾아오긴 찾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런데 이 여성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왔고, 이거 자체가 사실 어느 정도 뭐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왜 계속 반복해서 뭐 대화를 잘해봐라는 식으로, 물론 피해자의 주장입니다만 얘기 한번 잘해보세요라는 식으로 경찰에 돌아갔다라는 거예요. 승 의원님, 그럼 네. 경찰 입장도 나온 게 있나요? 사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뭐 양당사자의 주장인데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살펴봐야 한다. 경찰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손목에 담는 피해자 보호 장치를 뭐 자녀들 때문에 원치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, 자기들 입장에서는 할 만큼 했는데 뭐 그런 어떤 과정에 있어서의 보호 조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, 저도 경찰이 이렇게 정말 좀 이렇게 무성의하게 했는지는 반드시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양 변호사님이 좀 일단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피해자 따님 얘기 뭐 한 가지 좀 당부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일단 특수상해로 했다는데 피해자 딸 같은 경우는 이게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사안을 들었다라는 겁니다. 공탁도 했고 그러니까. 근데 이게 찾아올 게 너무 두렵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요. 비슷한 상황들이 있거든요. 예.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, 경찰에서 뭔가 제시하는 게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들어보시고, 그래도 정 안 된다 싶으면 한번 주변에 다른 방법으로 상담을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.